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심화 강의 들어갔으니까 예, 기출 문제를 좀 풀 건데 여러분 저 기출 문제는 좀 특이하게 OX로 돼 있죠. 예, 그래서 OX로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OX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문제를 푸는 거라서 자 그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니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 좀 들으세요. 자 문제 지문이 1번 또 이런다. 자, 문제 지문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OX로 분석을 해서 놓을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올해 2022년도 시험을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범위에서 2번 지문이 아주 생소한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생소한 지문이 나오는데 자, 이 생소한 지문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뺍니다. 이거 안 나와 다시든 그리고 빼버려요. 그리고 OX 문제를 낼 때에는 그 지문을 아예 빼버립니다. 근데 제가 뺀 지문에서 시험에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민법에 한해서는 지문을 낼 때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자, 그 법칙을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문제는 4번을 정답으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4번에 무슨 문제를 낼지를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자, 유사한 지문으로 다른 3번을 끌고 오고 5번을 끌고 오죠. 근데 이 지문은 이미 딴 데서 나왔든지 우리가 시험을 봤든지 하는 똑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낼 때 1번 지문은 기존의 기출지문을 변형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앞뒤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지문을 하나씩은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을 공부하는 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지문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경우에는 이런 지문을 전부 다 제거하고 OX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랑 같이 OX를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객관식 들어가실 때에는 제가 문제에서 이 문제는 풀지 마세요라고 제가 해드릴 거예요. 표시를 해드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마찬가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문제집에. 이 문제는 다시 풀지 마세요. 근데 제가 2차 때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이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구별을 해드렸는데 출제위원들이 제 문제집을 들고 가셔가지고 이거 봐라. 다시는 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기분이 또 나쁠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빼고 수업 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가 다른 시험 문제는 다른 이제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제가 모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법의 경우에는 제가 올해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의 내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저랑 같이 심화하게 하시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없다. 기본 강의랑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는 걸로 복습하시고 저랑 같이 OX 문제 좀 풀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부터 또 봅시다. 교재를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좋죠. 자 9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조문 읽는 법은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에 자 여기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닌데. 뭔가 또 안 넘어가서.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 거기 맨 밑에 1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자, 선의하고 악이죠. 자, 우리 공부하셨던 건데 다시 한 번만 개념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선의. 자, 그러면 예, 모르는 뜻, 착한 뜻 이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선의는 뭐다? 모른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악의. 자 악이라는 것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는 뜻이었죠.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요 용어는 일본식 용어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십니다. 자, 거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끝난다고 그랬죠. 14페이지 굳이 읽으실 필요 없이.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고의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고의라는 것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고의죠. 근데 아는 사람을 의도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도 막 그냥 무작위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고의가 있고로 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자, 모르는 사람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만 조심하시고. 자, 과실은 우리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 근데 실수를 이건 우리적인 말인데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먼저 실수라는 것은 평소에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즉 주의 의무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여러분들하고 별표를 3개 치자고 한 건 요거였습니다. 자, 과실이란 실수라는 단어로 우린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못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할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자, 알 수 있었는데 단어를 꼭 기억하시자고 했죠. 그래서 알 수 있는데 라는 단어가 바로 과실,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알 수 있었는데는 과실. 알 수 있었는데 과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는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의무가 평균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의무.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모두 가지는 주의 의무가 평균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선량한 관리자. 요게 평균인이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자, 그것을 위반했다. 즉, 평균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알 수 있는데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실수를 작을 소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 그 다음에 실수 중에서 큰 실수는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과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소과실 이렇게 안 하고 경과실. 그 다음에 큰 실수를 중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현저한 주의 의무의 위반입니다. 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매우 현저히 크게 실수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30km 정도나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는데, 자, 골목에서 애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애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야, 작은 실수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부딪혔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실수, 중과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개인적 기준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기 부분 한번 보시죠. 형법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은 과실로 사람을 죽이었더니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라고 그래서 죄형도 다르고 형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꼭 박혀있다 그랬죠. 과실과 고의를 달리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똑같이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두 문자로 공부했는데, 자,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두 문자가 뭐였죠? 고, 위, 손. 자,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여러분, 자, 고의나 과실 같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같이 놓고 있죠. 고의나 과실로 같이.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 과실로 사람을 때려도 손해배상이니까 고의나 과실을 민법상으로는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위협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고, 위, 손을 갖추면,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본다, 달리 본다? 같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이거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과실 상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계라는 건 상호 계산입니다. 상호 계산. 여러분, 상호 간에 계산을 할 때에는 다른 것끼리 계산해야 되겠어요? 같은 것끼리 해야 되겠어요? 같은 것끼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랑 고스톱을 쳤어요. 할머니랑 고스톱을 쳐가지고 자, 제가 할머니한테 받을 돈이 50원. 할머니가 다음 판에 따져서 저한테 받을 돈이 30원. 그럼 제가 또 할머니한테 다음 판 쳐가지고 받을 돈이 20원. 할머니가 저한테 받을 돈이 자 40원. 자 50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돈 같은 거죠. 그러면 바보같이 할머니 자 이번에 한 4판 쳤는데요. 일단 저한테 50원 주시고요. 제가 저번 판 졌으니까 30원 드리고 이번 판 또 땄으니까 20원 가져오시고 제가 졌으니까 50원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계산을 하면 자 제가 받을 돈은 70원 할머니가 받을 돈이 80원 하니까 얼마만 드리면 되겠어요? 10원만 드리면 되죠. 그러면 상호 간에 계산을 하려면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돈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상계를 한다는 건 같은 것끼리 해야 되는데 자 과실상계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고의로 저지른 사람하고 과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계한다 안 한다? 상계한다. 고의와 과실을 뭐로 보기 때문에? 같이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의, 의도적인 행위와 나의 실수가 서로 있으면 서로 간에 과실을 상계해서 7대3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지죠. 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얘기는 안 했던 건데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굉장히 피와 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 양자의 연습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양자의 연습 자 양자의 연습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알았거나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본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본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셨던 비진이 표시인데요. 자,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가 알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하자? 알았거나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로 기어 밑줄 그으시면 되죠. 악이, 그 다음에 나가 또는,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여러분, 피할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이게 뭐라고요? 과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또는이기 때문에 악의가 하나 있든지, 과실이 하나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기만 하면 그 행위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예, 그 내용이 그 밑에 잔뜩 써 있죠. 양가로 니은도, 양가로 디귿도, 양가로 리을도 전부 다 악이나 과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효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악의의 반대말로 가보시죠. 자 악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간다? 선이. 자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 무과실. 과실이 없음. 자 그러면 무효의 반대말 유효.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연습을 하자고 그랬죠. 요 세 가지를 지금처럼만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양가로 미음의 선이 그리고 무과실 경우는 유효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쭉 정리하시면 다 끝나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시면 끝나요. 자, 다음으로 우리 16페이지죠. 자, 16페이지. 자, 법원입니다. 여러분 별표를 3개 치자고 그랬죠. 자, 별표를 3개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바치고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자, 저랑 같이 오늘 기출문제 보실 부분은 이게 법원입니다. 자, 법원 볼게요. 자, 법원은 여러분 두 가지 용도로 먼저 용어를 쓰이니까 문장에서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원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끝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자, 요거는 구성원들이 모이는 장소. 예, 장소를 뜻이죠. 그래서 양로원 할 때 여기 원. 그 다음에 자, 각종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법관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 법원은 법관들이 모이는 장소구나. 즉 재판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원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물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원지. 자 수원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쓰는 거죠. 그럼 수원지라는 건 뭐냐? 물이 나오는 곳. 그래서 근원이 되는 곳.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은 법이 나오게 된 근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법 제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민법 제1조죠. 민법 제1조에서 지금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바로 이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나오듯이 법이 왜 나왔느냐? 아주 간단한 거죠. 뭐를 해결하자?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내가 정해줄 테니까 모든 판사들이요 이 기준에 따라라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행정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재판은 제일 먼저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봅니다.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럼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해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해서 또 재판을 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뭘로 재판을 한다? 조리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원래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단어가 법률인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 행정법이 있죠. 행정시행령도 있죠. 그러니까 노동법도 있고 노동법 시행령도 있고 세법도 있고 세법 시행령도 있죠. 그래서 원래 노동법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노동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세법은 뭐냐면 세법률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 법률이라는 단어는 누가 제정한?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적인 문구를 법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죠. 세부적인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해서 명령에 령자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건 누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 령자는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명령의 줄임말. 그 다음에 세법 시행령 그랬을 때에도 세법 시행명령의 줄임말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시행명령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은 원래 누가 만드는 것? 이건 다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노동법, 세법, 주임법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게 자 뭐냐? 명령과 규칙인데요. 명령과 규칙은 행정부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시행령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저랑 같이 자 그쪽 부분 잠깐 보세요. 자 4페이지. 자 우리 판서노트 4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좀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이 전체가 말이죠. 이 전체가 요렇게 전부 다 왕을 중심으로 했던 국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짐이 곧 국가다고 얘기해서 자 루이 14세인가? 루이 16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이제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이 왕 혼자서 했습니다. 왕 혼자서 다 했죠.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의 민법은 일본을 통해서 독일에서 넘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정주의 국가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느냐? 바로 국민들, 시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니고요. 부르주아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짐이 말이다. 지금 파티를 하고 싶다. 돈이 좀 필요한데 세금을 거둬라. 근데 이미 국민들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장사치들 있죠. 목숨 걸고 유럽에서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는 이 장사치들이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목숨 걸고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전부 다 계속 세금을 징수합니다. 파티 돈, 전쟁 돈, 계속 얘네들한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주아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뭉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 부르주아들이 뭐를 만듭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를 만든다? 국회 만듭니다. 국회를 딱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야! 왕탱이! 세금을 거두고 싶어!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
이것만 보시면 되죠. 세금을 거두고 싶어. 우리가 만든 법률에 따라 걷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막 거두던 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부르주아. 예, 그래서 조세법률주의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좀 봐줘. 갑자기 코로나 같이 갑자기 국가 전체 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남이들이 전쟁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네가 하라는 대로 세금을 거둘 텐데 나한테도 좀 재량을 줘. 해가지고 그럼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너한테 재량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거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알았어 하면서 세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러면 나는 여기 중에서 여기를 선택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세금을 거두는 폭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요만큼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시행령이 필요한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각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게 뭐고 시행령, 명령이고 국회에서 만드는 게 뭐고 법률이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여기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는 계속 전에도 했는데 자꾸 정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법률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각종의 명령이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규칙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공부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법률과 저기 나와 있는 법률이 같은 법률이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법률과 이 법률이 같은 것이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여기 있는 법률은 자 재판을 할 때 꼭 국회에서 만드는 법만 가지고 재판합니까? 명령과 규칙 가지고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명령과 규칙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자 그럼 이때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이 법률의 뜻은 정확하게는 뭐다? 예, 관습법의 반대말인 성문법이다.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지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문자로 이루어진다, 관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습, 여기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자가 없고 여기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자로만 이뤘으면 다 되네요? 다 됩니다. 그래서 법률도 되고 명령도 되고 규칙도 되고 조례도 되고 조약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으로 판단하고 성문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로 판단하자? 관습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문자는 싹 다 뒤지고 그런데 문자에서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을 싹 다 뒤지고 그리고 관습법에도 없으면 뭘로 간다? 조리.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전부 다 뭐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왜 최상위에 있다고 그랬죠? 국민들이 그 헌법은 직접 좋아요, 싫어요라고 투표한다, 안 한다? 투표한다. 그래서 국민이 헌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면 직접 투표를 해요. 좋습니다, 싫습니다. 찬반.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투표한 이 헌법이 가장 정당성이 높죠. 가장 정당성이 높으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헌법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전체의 법의 질서를 잡아준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전체 법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6페이지 보세요. 자, 로마자 1번의 법원입니다. 제1조. 자,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그래서 법률 우리가 체크했었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냥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재판을 하고, 관습법 요거 체크했었고, 관습법도 없으면 뭘로 재판하자? 조리.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2번의 법률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입니다. 양가로 기억에 첫 번째 줄 보니까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가시니까 자, 이때 법률은 무슨 뜻이냐?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에 법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종의 명령, 각종의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그 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법규, 자 국제법규도 조약으로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노동법 재판을 할 때에는 저쪽 국회 ILO 거기에 있는 문자도 들고 와서 이게 지금 우리 노동법에 적용이 돼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법규까지 전부 다 문자로만 이루어졌으면 싹 다 들고 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 갈게요. 자, 관습법은 여러분 뭐와 뭐의 합성어죠? 관행과 법적 확신. 자, 그쵸? 그래서 자, 우리 나번에 성립여건에 가셨을 때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라는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밑줄을 그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관행이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니까 누가 이것을 입증한다? 법원. 근데 여러분 이 법원이 이 물숫자가 아니라 법관들이 모여있는 장소, 자, 여기에서 입증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입증 책임 보시게 되면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리지 않는다.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관습법이 있구나라고 확정한다. 자, 성립 시기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마번의 효과 됐고요. 마번의 효과에서 양가로 1번을 됐고요. 자, 양가로 2번 가시죠. 양가로 2번 보시니까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 관습법은 이제 법이 아니다. 아니게 되는 거죠. 원래 관행과 관습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자, 양가로 3번에 법률과 저촉이 된 경우죠. 학설 대립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지우셨고, 자, 양가로 니은에 별표 2개 넣으셨죠. 그때 판례는 보충적 열후적 소력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꼼꼼히 읽을게요.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느라. 법령이요? 법령이요? 여러분, 이 법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자, 헌법의 밑에 있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법. 그 다음에 명령, 즉 집행부에서 제정한 명령의 령을 따서, 여러분 요거 두 개를 따서 성문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 예, 성문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법령. 이게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즉 법령하고 충돌이 없는 이상 그때는 법치로서 효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이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자, 관습법이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법률이 있는데 관습법이 저촉되는 게 있다. 그러면 예, 안 생겨요.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분묘기지권이라고?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세우면 기지권, 내가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원래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봉분을 세우는데 이게 분묘예요, 분묘. 분묘를 남의 땅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남의 땅에 세웠는데 이제 요것만 들어보세요.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아버지 묘를 세운 거죠. 근데 여러분 동네 뒷산에다가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하고 동네 뒷산에 묻었잖아요. 근데 그 동네 뒷산이 쫙 서울에 누구 거라고 알면 가서 허락을 받겠지만 그걸 몰라요. 그럼 허락도 못 받겠죠. 그래서 동네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간 점유를 하면 20년간 점유를 하면 자, 분묘기지권이 생겨서 이때는 시효취득을 해요. 시효취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땅에 분묘를 심어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안 들키고 있으면 저는 그 분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이게 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하죠. 아니 집주인이 뭐 죽었어 누가? 산에 가서 우리 땅이 분묘하기만 해봐 이렇게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장례식을 지우고 싶을 땐 이 법에 따라라 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요거는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몇 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놔두면 20년.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분묘를 왔다 갔다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후부터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지금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 20년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럼 저촉이 되죠. 그럼 이제 관습법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어요. 시행일 이후부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미 성립이 돼 있던 관습법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전에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는데 법률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이때 시행이 되니까 2005년도인가 이게 시행이 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인정 안 해. 자, 이게 저촉이 된 거죠.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이 여기는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보시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촉이 되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계속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고,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셨고. 그래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관습법은 성무법에 비하면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쭉 뒤에 열을 세우면 성문법의 뒤에 있죠. 그래서 열후죠. 열을 세우면 전 뒤에 쓰고요. 성문법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죠. 성문법이 없으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한다? 보충적. 이렇게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헌법과 저촉된 경우죠. 헌법과 저촉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측에 세 번째 줄 우측이죠. 헌법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그 밑에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추가로 봐야 될 것이 자, 거기 판소노트 여러분 2페이지를 보시죠. 자, 판소노트 2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김씨종 중에 그러면 이게 참 좋죠. 판소노트가 좋은 이유가 봤던 거 또 보니까 편하죠. 여러분이 판소돼 있고. 자, 김씨종 중이 있는데 자, 김씨종 중에 여자 종중원이 있었는데요. 자, 김씨종 중에는 보상금이 100억이 떨어졌는데 이 100억을 남자 종중원끼리만 나눠 갔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인데 감히 어디 그러면서 구성원들에게 여자 종중원들에게는 보상금을 분배를 안 하죠. 그래서 여자 종중원들이 야 우리도 줘 해가지고 분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뒤진다? 근데 이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 성문법, 다른 말로 법령이죠. 싹 다 뒤져보니까 그런 내용이 일치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여자도 종중원이다 라는 규정이 일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판단 못하겠는데 자, 판단 못하면 끝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관습법 해가지고 종래 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적 확신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이래로부터 관습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자는 출가 외인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법적 확신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생각하기를 그래,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은 있다. 자,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은 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놓고 딱 보니까 관습법도 절대 헌법에 반하면 안 되겠죠. 헌법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야, 남녀평등이야, 남녀평등. 근데 남녀평등인데 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관습법은 헌법에 반해서 지금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자 여자 전부 종중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끝날 게 아니라 판단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 가서? 조리. 조리 도리. 자, 도리에 맞게 판단해 봐. 당연히 여자도 같은 핏줄이지. 그래서 여자도 종중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에 1번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어졌죠. 남녀평등에 반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원문의 세 번째 줄을 우측에 보시면 남녀평등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옆에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있었는데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내려가니까 의의 사물의 도리고요. 자, 양가로 인해 판례. 종중원의 후성원은 자 이제 조리로 판단했죠. 성별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의하자고 그랬죠. 제사 비용 못 내는 꽃감이나 빼먹는 미성년자들은 가라 마라. 가라. 걔네들은 종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년의 동그라미를 치자고 그랬죠. 성년이 됐을 때에만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기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제꼈고, 자, 로마자 이번에 사실인 관습도 여러분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 사실인 관습은 요겁니다. 자, 판소노트는요, 여러분 저랑 같이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판소노트 5페이지. 자, 변호사 상담비입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를 상담할 때 돈을 내야 되겠죠? 자, 변호사 상담비가 변호사법에 시간당 20만 원을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법에는 1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는 1시간당 상담을 해주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법은 여러분 무슨 규정이라고 했죠? 임의 규정이죠. 자, 임의 규정이니까 서로 간에 그 규정을 어겨도 된다, 안 된다? 어겨도 된다. 자, 이렇게 임의 규정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임의 규정일 때, 관습일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상관없어요. 시간당 20만 원이니까 상담하러 오세요. 그 다음에 또는 시간당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상담하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데,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은 채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 받으러 오세요. 그냥 상담 받으러 오세요라고만 한 거죠. 자, 근데 그 사람이 딱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상담비 내고 가셔야죠. 얘기할 때 10만 원 받아야 된다, 20만 원 받아야 된다. 임의 규정대로 갑니까? 관습으로 갑니까? 예, 관습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6조 보시게 되면, 자, 임의 규정이 뭐였죠? 선량함,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어요. 사회질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꼭 따라야 된다, 어겨도 된다. 어겨도 된다. 자, 그게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 있고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 다른 관습. 자, 임의 규정은 20만 원이고 다른 관습은 10만 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가로치자고 그랬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뭐에 따른다? 관습. 여러분 외우기 편하게 기역입니다. 임의 규정 이응입니다. 자, 기역, 이응. 뭐 따른다? 기역.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1번 관습법과의 관계. 자, 두 번째 줄에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한다. 뭐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이제 19페이지 보시면은, 자, 2번의 성립이죠. 자, 성립요건 보시면은, 자, 뭐가 있다? 사회 관행 밑줄 그으셨죠. 첫 번째 줄에 사회 관행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에 승인되지 않은 정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여러분 관행은 있는데 법적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 관습법이죠. 관습법이다. 그러면 종래에 관습,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갖췄기 때문에 용어를 쓸 때 관습법이라고 쓰고, 법적 확신까지 안 갖췄다. 그러면 그때는 관습은 있었는데 법적까지는 안 갔어. 그래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실에 불과해.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죠. 자, 여기는 사실, 관습.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고요. 이건 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법은 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입증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에 불과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법 이렇게 가자 그랬죠. 자, 그래서 이 3번의 입증 책임 보시면은 양가로 기억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랬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자, 중요한 것은 4번의 효과죠. 양가로 1번만 별표 2개 놓으시면 되죠. 요것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요. 그 밑에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요것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의사를 보충했죠. 변호사 상담비를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죠. 근데 얼마로 보충을 해줬죠? 10만 원.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죠. 그쵸? 그 다음에 변호사 상담비가 얼마일까요? 해석을 해보니까 자, 어느 쪽의 해석을 따르는 게 맞다? 관습. 예,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전부 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제끼시고, 자, 이쪽 관련돼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요약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은 시험 문제, 여기 안 나와 있는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뺀 기출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지워 드릴 테니까.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1번입니다. 자, 0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시죠? 법률. 법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관습법. 관습법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조리. 예, 이렇게 단어만 몇 가지 찾으시면 확실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정답은 13페이지 맨 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를 보시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여러분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 공포되는, 여러분 이거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읽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읽는 것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내용을 다 이해하자. 그래서 정답을 찾자. 그러면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립니다.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수식어를 잔뜩 붙여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뭘 연습해야 되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에는 밑줄을 제가 일일이 다 그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 밑줄을 긋는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을 의합니까? 성문법을 의미합니까? 예, 그래서 우측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바로 뭐가 만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 쓰셔야 돼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나중에 뜻한다 거기에다가 X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에는 자, 앞으로는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뭘 묻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들어가나 성문법을 물어보나? 성문법이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밑줄 그은 데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만 읽다 보면은 나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다 읽어서는 안 돼요.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에 가시게 되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자, 전부 다 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법 제1조의 법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법률 인정이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뭘 또 연습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자, 민법 제1조의 법률, 민법 제1조, 여기다 제가 하지 말고,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되죠. 자, 이제 이것도 문제 푸는 연습이죠. 자, 민법 제1조의 법률입니다. 자, 그럼 민법 제1조의 법률, 이거죠.
민법 제1조의 법원에서.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법원이 아니에요. 다 법원이죠. 근데 여기 법률은 이것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것도 들어가죠. 이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국제법규 다 들어가죠. 왜? 문자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법원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약 밑줄 그으시고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X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3-1번을 보세요. 자, 19년도 행정사 문제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조약, 조항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요것만 읽으시는 거죠. 나머지 읽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2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 여러분 이제 뭐가 틀리게 되는 줄 아시겠죠? 앞뒤로 바꿉니다.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을 민사에 관한 조약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약을 밑줄 그으시고, 자,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에는 절대 문장을 다 읽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린 이유는 밑줄 그어드린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라. 예, 그렇게 해서 시야를 넓히셔라.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갔습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러면 관습법은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관행, 법적 확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옆에 사회의 법적 확신.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그럼 나머지 읽을 필요가 또 없어요. 자, 4-1번 갈게요.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또 뭘 밑줄 그어야 돼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 다음에 또 뭘 밑줄 그어야 돼요? 법적 확신과 인식. 끝났어요. 자, 4-2번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거듭된 관행은 안 보이고, 자, 법적 확신과 인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도 꼭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죠.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밑줄 그으시고요. 자, 이제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법적 규범의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5-1번 갈게요.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밑줄 그으시고요. 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법적 규범 효력이 없어요? 없어지죠. 근데 문장을 장난쳤어요.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법 규범의 효력에 영향을 받아서 잃어버려요. 자,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자, 여러분 5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가져요? 효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그러면 기존에 다시 한번 5-1을 가시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법 규범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 규범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데 말장난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민법은 말장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왜? 법적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규범의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문장에서 법적 확신이 없어졌는데 법 규범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계속 법 규범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법 규범이 있었는데 이거 법 규범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요게 정확한 표현인데 법 규범의 효력은 있었는데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여전히 법적 확신이 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계속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황스러운 게 교수님들 특유의 말장난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틀리진 않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이 문장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법 규범의 효력을 잃는다. 왜? 법적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법 규범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로 가야 되겠어요? 받는다로 가야 되겠어요? 받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법 규범의 효력은 소멸한다. 또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지, 요렇게까지만 끝나시면 되는 거죠. 않는다를 X 치시고. 그러면 법 규범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요렇게 그냥 끝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은 여기까지 그으시고 않는다에 X 치시면 되시겠죠. 그만큼 밑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자, 6번 보시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성문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밑줄 그으시고 법칙으로서의 효력이죠. 자, 6-1번 갈게요. 여러분, 앞에 교수님들이 쓸데없는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어쩌고저쩌고 붙여놨는데, 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여러분, 저촉하지 않아요? 저촉해요? 저촉하죠. 그러면 관습법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세요. 자,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자, 열후적 보충적 성격 밑줄 그으시고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죠. 자, 그래서 7-1에 보시니까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7번에서는요. 관습법은 관습법이었죠. 그 다음에 법률이었죠. 그 다음에 열후적 보충적이죠. 근데 7-1은 관습법은 나와 있고 법률로 나왔어요? 성문법으로 나왔어요? 성문법.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법령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내는구나. 자, 8번은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야 돼요? 반하지 않아야 돼요? 반하지 않죠. 그래서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이렇게만 밑줄 그으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다음에 9번 가시죠.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자, 이제 그러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이렇게 나와 있죠. 쓸데없는 수식어입니다. 자,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밑줄 그으시고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이죠. 그러니까 앞에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고 쓰고 싶은 말은 뒤에다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1번을 갈게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자, 밑줄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머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그 밑에 관습법은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9-2를 볼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효력이 인정이 돼요? 효력이 부정돼요? 효력 부정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쓸데없는 수식어예요. 이게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죠? 막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저걸 바꾸기도 하고 말장난으로 긍정 부정을 바꾸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절대 틀리지 않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밑줄 그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딱 가서 이 문제를 낼 때에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이걸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이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가 밑줄을 어떻게 그어드린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를 출제 들어가시는 분이 이걸 시험에 내고 싶어요. 정답을 지문을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순서를 뒤바꾸기도 해요. 근데 전체 법질서를 다른 말로 헌법이라고도 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하는 관습법 효력이 없다. 그러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반대로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반하지 않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수식어나 뒤에 있는 수식어를 계속 바꾸거나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안 바뀌는 건 뭡니까? 전체 법실서에 반하는 관습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그럼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당사자의 주장 증명. 여러분,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요. 그 밑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그것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럼 10-1번 더 보세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1호 확정. 10-2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원이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1호 확정. 자, 그 다음에 10-3번도 보세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다 똑같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법원으로 인정이 돼요? 법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법원으로서의 효력 X죠. 효력이 없습니다. 관습법만 법원이죠. 그 다음에 11-1번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원. 여러분 법원이 아니에요. 다른 거 잊지 마세요. 법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측에 효력이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나머지 쓸데없는 얘기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이건 관습법에서나 써야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이걸 읽고 당황해서 국적규칙 이러면 시간 낭비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하는 거죠.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11-1번도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나머지 다 생략하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식어는 계속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요. 그럼 얘 언제 써요? 의사를 보충한다. 12-1번 가세요. 사실인 관습. 얘 어디다 써요?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그 다음에 12-2번 가세요. 사실인 관습. 이게 어디다 쓴다고요?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자, 13번.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니까 누가 증명한다? 당사자가. 당사자가 주장 증명.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14번 갈게요. 자, 공동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얘기고. 성별의 구별 없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종중의 구성원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안 하다? 예, 그래서 조리까지 차근차근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보셨죠? 그러니까 이 OX의 장점은 뭐냐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 이것만 다 보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아직 다른 시험은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만 안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객관식을 가면 그 객관식 이제 오지선다가 있거든요. 오지선다가 있는데 거기 예상 문제로 집어 넣어놨어요. 예상 문제가 오늘 정리해 보니까 5문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5문제를 저랑 같이 푸시면 끝나요. 그럼 뭐가 시험에 안 나왔느냐? 여러분, 자 11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밑줄을 그어드려요. 자, 먼저 여러분 거기 법률편을 보세요. 자, 11페이지 맨 위에 법률. 이거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서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자, 우리 법률은 성모법을 말하는데 명령도 법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규칙도 시험에 포함이 된다. 규칙도 법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제가 따지는 거죠. 조례도 여러분 법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한다. 여러분 구별해야 하네요. 예, 근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넣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실인 관습에서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사실인 관습편의 우측에 보시면은 조문 있죠. 두 번째 줄에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습에 의한다.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 임의 규정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에 의한다? 관습. 예, 이런 것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 안 나온 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예상 문제로 1, 2, 3, 4, 5번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시험에 나왔지만 안 봐야 될 기출문제가 있고 시험에 안 나왔지만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자 다른 문제를 또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저랑 같이 푸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또 시험 객관식 들어가시면 프린트물도 또 드려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해요. 다른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객관식을 들어가냐면 11페이지 나와 있는 요약 정리를 다 꼼꼼히 해드려요. 뭘 가지고? 판서노트. 판서노트로 다시 공부하고 거기다 밑줄 그어드리고 별표 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상 문제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다 보실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만드는 게 귀찮은 거지 OX로 만드는 게 귀찮은 거지 여러분들이 요걸 한눈에 보시면서 정리를 딱딱 하시면 바로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서는 언제 보나요? 참고서요. 자, 기본서는 뭐다? 참고서. 나중에 객관식 들어가시면 저랑 같이 요약서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들어가 있는 문제집 요것만 보실 거예요. 그럼 기본서는 뭐다? 참고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쉬시죠.